계열의 교체도 열렸으면 좋겠다, 급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대한피부과학회 보험인사로서 그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이게 계열간 교체를 심평원에 건의를 한 게 작년 3월 15일인가 뭐 그쯤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뭐 기자님들도 기사 잘 써주시고 일단 환자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사실 이게 만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고시가 됐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일단 고시 프로세스가 이루어졌고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태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계열 내 교체가 또 풀려서 일단 환자 상태에 맞게 일단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최종적인 치료 목표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진짜 약을 오프드럭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드럭 약을 쓰면서 환자들이 미니멀 디지즈 액티비티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싹이 움트는 봄이 왔는데요. 4월부터는 우리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표적 치료제 간의 교체 투여가 드디어 봄이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기존의 치료제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또 효과가 부족했던 환자들이 이제는 약들을 변경해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체 투여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치료 가격보다는 약제 가격보다는 치료 효과에 입각한 그런 치료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리버프가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치료제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학회 보험의사를 맡고 계신 한태영 교수님, 그다음에 대한 피부과학회 보험의사이신 장용윤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교체 투여 보험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진 여러 표적 치료제 가운데에서도 페터트레이드 임상을 포함한 여러 임상 결과나 또 메타 분석 등을 통해서 뛰어난 효과가 검증된 제거제제, 경제, 리버프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리버프는 최신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목표를 한층 더 높인 그런 치료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피부 병변과 또 극심한 가려움인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 혹은 거의 어느 상태를 동시에 둘 다 달성하는 그런 높은 치료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치료제이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무조건 두 분 교수님들의 강연을 통해서 교체 보험에 따른 치료한 결과나 또 최신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버프의 최신 의학적인 임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환경이 개선된 것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저희 리버프가 30ml가 청소년 대상으로도 지금 보험이 확대되어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저희 리버프가 우리 한국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치료를 효과를 개선하고 또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되어주십니다. 에 따른 어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환경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얼마나 어려운 병인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아토피 피부염은 매우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면역 질환으로서 유병률이 높습니다. 소아에서는 10%, 성인에서도 3% 정도가 유병률이 관찰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성인 환자에서도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어릴 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4명 중 1명이 성인이 발생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서구식 주거하는 경우 공해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가려움증을 주로 하는 병인데요. 굉장히 중도한 증상으로 하는 병인데 얼마나 힘든가 보면은 매일 가려움을 경험하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82%, 중증 또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가려움을 61% 환자가 호소를 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이 가렵다고 하는 환자가 무려 40%가 넘고 통증이나 불편감, 가려움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불편감도 77%의 환자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이런 각홍반, 두tum이나 구짐, 긁은 상처, 많이 긁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증상 등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 측면에서도 굉장히 나쁜데 적절한 지금 때가 아닌가. 진짜 3월 1일에 교차 투여가 일단 교체 투여가 되고 시의적절한 지금 타이밍에서 저희 기자회견자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임상 사진만 일단 사진 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처음에 드리고요. 한태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짧게 제가 일단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콘텐츠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교체 투여 급여 확대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영 선생님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인데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 생물학적 주사 제제가 3개를 허가받고 제 억제제도 3개를 허가받고 근데 생물학적 주사제와 제 억제제는 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념이 다른 치료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한태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에이토픽 더마타이티스는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환자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른 병인데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런 헤테로지니어티 때문에 생물학적 주사제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제 억제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일단 30ml, 15mg 어떤 식으로 일단 용량 설정해가면서 쓰는지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고 아주 높은 사람들 23.2gram 초과했습니다. 그다음 고용량을 쓰다가 좀 그 사람이 호전이 많이 되고 진짜 미니멀 디지즈 액티비티에 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부터 15ml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 그렇게 15ml를 유지하더라도 플레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급성 악화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에이토픽 더마타이티스는 그렇게 중증인 경우는 상적 약의 효과를 받고 림버크나 올루미안트 같은 경우 16주의 평가를 해서 받고 다른 생물학적 제제도 대부분 16주의 평가를 해서 받는데 그게 급여 기준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급여 기준에 그러면 나중에 바꿀 약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 6가지 있는데 저는 최소한 6개월은 생물학적 제제나 잭 이니비터를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컨셉이 지금 급여 기준에도 첫 평가 이후 6개월의 평가용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저는 논리적으로 일단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4번, 13번, 9번 두 개의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지만 앱글리스나 트롤루키누마 같은 경우는 13 하나만 차단하는 약이라서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어떤 약에 효과가 있을 때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 부작용 측면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 잭억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잭1 이니비터가 있고 잭1 잭1, 2 이니비터가 있고 다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내 교체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열 내 교체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 문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을 동반했다면 올루미안트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부작용이 조금 다른데 시빙코 같은 경우는 구역 같은 데 나타나고 림버크는 여드름이 나타나서 여드름에 민감한 환자가 이런 경우에는 혼자할 때 일단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어떤 부작용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이프티나 에피커시 측면에서 좀 차이를 저는 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루미안트 같은 경우에는 에피커시는 림버크나 시빙코에 비해서 조금 적어 떨어지지만 세이프티를 조금 더 일단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은 올루미안트를 일단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고 다른 언더라인 디지즈가 없고 에이토픽 더마타이티스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에피커시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는 환자라면 림버크나 시빙코를 일단 사용을 하고 있고 림버크나 시빙코의 단기적인 부작용은 아까 한태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림버크 같은 경우는 주로 여드름, 그 다음 시빙코 같은 경우는 좀 묘지아, 그러니까 구역감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 편의에 맞춰가지고 일단 선택을 하고 물론 가격적인 측면도 일단은 좀
예,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